조선에 책은 있긴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진품, 명품에 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주로 양반만 보는 거였죠. 양반만. 그 조선은 그 책의 발행, 인쇄, 유통 이런 걸 다 국가가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업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없는데 책을 그러니까 그 외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책회라고 불렀는데 그 척회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외판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청나라 이런 데 가서 책을 갖고 와서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 양반들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책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유만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양반인데 과거에 번번이 떨어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일기를 남겼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척회랑 흥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책을 갖고 왔는데 이제 깎아요. 그럼 뭐 이제 1000푼인데 막 계속 깎아도 자기가 200푼 깎았다. 기쁘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보통 그 유만주가 살았던 시기가 영조가 살던 시기거든요. 이때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1771년인데 유만주도 그 당시에 살았어요. 그 체케와 그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들, 그때 상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체케와 상역 한 100여 명을 경희궁, 지금의 서울 역사박물관 그 자리죠. 거기에 이제 여름이었는데 다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짐작하기엔 아마 곤장을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양에 있는 책회 거의 다를 죽였다고 볼 수 있어요. 대학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죽였을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책 판 죄밖에 없는데 이유는 뭐였냐면요. 그 얼마 전에 그 청나라에서 어떤 책이 들어왔는데 그 책이 이제 이 영조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 소식이. 그래서 어떤 그 신하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청나라에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심상치 않다. 내용이 뭐냐면요. 그 이성계의 조상이 이인임이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조가 노해가지고 도대체 이 책을 유통시키거나 읽은 사람을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싹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 처음에 몇 명을 교수형에 처했거든요. 근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책을 유통시킨 사람 말고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황당하잖아요. 내가 뭐 책을 유통시킨 밖에 없는데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정확히 알겠어요. 그걸 책을 그냥 팔고 사고 하는 것 뿐인데, 다 끌려왔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얼핏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성계 그 선조가 이인임으로 돼 있다. 그게 어때서?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어요. 이성계와 이인임이 그 갈등 관계가.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요. 이인임이 고려의 그러니까 노예한 신하예요. 그 이성계는 신흥 세력이에요. 그 둘이 부딪혀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인임이 이기다가 나중에 이성계가 뒤엎는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인임은 실존 인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 청나라에 이인임이 이성계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청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명나라 때 시작된 거예요. 명나라 때. 그래서 태종 때 처음으로 이제 사신을 보내요. 이인임이 이성계 아버지가 아니다.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 이제 황제가 알았다. 그게 뭐 어렵냐? 오케이.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사신을 가요. 그 고쳤는가 그랬더니 난 잘 모른다. 고쳤겠지. 그래 확인했더니 안 고쳐져 있는 거예요. 우이씨 이럴 수가 있냐? 고쳐주세요. 알았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 그런데 200년 동안 안 고쳤어요. 그래서 중국 정사라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공식적인 역사에 보면요. 계속 이인임이 등장해요. 근데 결국은 200년 있다 고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와, 드디어 고쳤다. 그랬는데 어느 날 청나라 책을 보니까 이인임이 또 이성계 선조로 돼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그게 중요한 문제죠. 왕실의 그 족보를 따지는 것인데 안 고쳐진 채로 유통되고 있잖아요, 책이.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 무지하게 화가 났던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심정을. 하지만 유통을 시키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직접 유통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책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더 좀 흥미로운 건요. 처음에 이런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이 문제가 있다고 고했던 박필순이라는 사람도 유배됐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런 책을 네가 알고 있었다는 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종조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르네상스였을까에 대해서는 르네상스의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유만주의 그 일기를 보면요. 그 시대거든요. 근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지방에서 할아버지가 손녀나 손자를 잡아먹었다. 그런 기록들도 나와요. 그 일기에. 그 이제 지방의 그 이제 책임자겠죠.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할아버지가 막 웃는 얼굴로 막 너무 환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손자, 손녀를 잡아먹은 거죠. 일종의 정신착란이 온 거겠죠. 그 굶주림 때문에. 그런 시대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융성했던 시기로 쓰고 있는데 제가 뭐 지식이 짧아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기에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 책의 소비자는 누구였어요? 소비자는 양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조선이 그러니까 망했을 때 문맹률이 90%를 훨씬 넘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왜? 글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배자들이. 그 양반이었던 거죠. 이 책회는 굉장히 조금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책회들도 똑같이 대량으로 그 책을 매매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 수레가 없잖아요. 수레가 없으니까 책을 대량으로 사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찜을 지고 청나라를 갔다가 거기서 사갖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 더딜 수밖에 없죠. 책이 귀하고. 그러니까 양반들도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없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이 막 글을 읽기를 좋아하고 누구나 책을 봤다? 이런 거는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19세기 기록을 보면요. 한양에 대본소가 딱 2곳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대본소가 2곳. 근데 18세기 말 정도에 일본 그 도쿄만 해도 대본소 200여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18세기에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죠. 한양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와서야 이제 한 2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조선에서는 그 좀 멀리서 보자면 굉장히 낯선 일이었던 거죠, 사실은.